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일셋의 심석영입니다. 오늘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새로운 세법이 하나, 세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세법이죠. 뭐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뭐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 같고. 네. 법이 어쨌든 가결됐습니다 오늘. 네, 오늘 가결이 돼서 제가 한번 저희 전문가 이호종 부장하고 저하고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법안 내용을 아주 깊게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제가 내용을 다 보진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고 나서 조금은 이렇게 좀 미흡한 정책이지 않나? 응? 임차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 이게 제일 고민이라. 그렇다고 저 상가 임대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호정 부장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하나 좀 궁금해서 한번 이런 촬영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주택법도 개정 이때까지 뭐 규제가 있었던 게 다 주택법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를 뭐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건축법에까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나?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다 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자발적으로 이제 나서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한테는 너무 이제 저희도 보면서 되게 흐뭇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이거를 법으로 또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상가 주인들께서는 이거 상가 보통 사실 때 저희도 다 상담을 하지만 이거 대출 없이 사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거의 없죠. 저 수익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야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지금 워낙 은행 이자가 저금리에 네. 요즘 상가 같은 경우에 좀 새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익률 자체가 2% 존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서울 안쪽에서는 3% 넘는 수익률을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쉽지가 않지.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착한 임대인 운동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도 한 최근에 작년서부터야 내가 봐요. 작년서부터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월세를 그러니까 좀 낮춰서 받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 공실이 많이 났고 우선은 자영업이 이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소득이 많아야지 나가서 쓰는 비율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자리도 많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불황이고. 그러니까 불황이 이제 거의 한 2년 3년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외식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계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임대인들은 이제 어떻게든 영업 좀 해주세요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거 막 매달 뭐 월세 날만 되면 주인도 마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지, 또 나라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뭐 못하게 하지, 돈은 못 벌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뭐 우리 급여도 많이 올랐지.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나가야 되지. 그렇죠. 돈 안 주면은 돈 내라고 얘기하지. 그 노동청에서 중재에서 연락 오지. 뭐 여러 가지들 이제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법안은 어떻게 됐던 간에 뭔가가 좀 물론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사실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은퇴자 하신 분들 되게 많아서 그분들은 그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지금 줄여놨는데 거기서도 또 덜 낼 수밖에 덜 내도 상관없게. 이거는 이제 덜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보증금 걸어놓고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최대 3개월까지는 이제 월세를 못 받게 되면,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를 하게 되면 너 나가 다른 업체 받을 테니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오늘 통과된 법안 확인해 보니까 이게 8개월까지 임대료를 못 받아도 못 쫓아내는 법이 발의가 된 거고, 이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코인 노래방 사장님이 뭐 이제 억울하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는 식으로 대자보 같이 써가지고 이제 현관에 붙여놨던 뉴스를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뉴스를 보고 나서 급하게 만들었구나.
아 진짜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거 뉴스 보고 나서 또 사람들이 또 이거 왜 코인 노래방이 죄냐? 당장 뭐 임대료로 200~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냥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그게 이제 2주가 넘어서 뭐 이제 2단계 시행되고 나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겠다 원성을 들으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 법안을 어떻게든 뭐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다 그래서 급하게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임대인은 이거지 뭐 내가 봤을 때 이때까지 좀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좀 너네들이 100% 줘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 여론도 그런 게 그러면 임차인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월세를 많이 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고정 그거지. 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너 월세 더 그렇죠. 많이 내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뭐 변동성으로 일어나는 세가 아니니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면 주변 상권이 살 거고 주변 상권이 잘 살게 되면 그 건물값도 오를 거고 그렇죠. 이런 거에 사실은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또 이번 저 법원은 또 이제 싸움을 만드는 네, 것 법으로 같아요. 또 통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간에 1년 예산을 짜놓고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임대인이 이제 임차 놓을 때 네. 이제는 보증금을 더 올리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그지? 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또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더 생기는 거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일정 보증금이 없으면 아예 창업의 기회가 제한돼 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공실 위험을 뭐 늘리고 뭐 월세를 줄이고 하는 거는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내가 한 10억 있다 그러면 월세 조금만 내고 하겠습니다라고 조율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이 시장 경제인데 지금 그거를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뉴스들 다들 보실 텐데 지금 뉴스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임대인 입장에서 꼭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가 집합금지 명령에 어떤 특정 업종을 딱 집어가지고 이거를 파악조차 제대로 안 하고 나서 그냥 집합금지 시켜가지고 임차인들이 단체 행동을 할 것 같으니까 또 이거를 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이거 쓴소리를 좀 해야 돼요, 진짜로. 네. 일단은 나도 예전에 그 장사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물론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예. 투자를 해서 임차인이시죠? 임차인으로 해봤는데 이거 상당히 그 월세 내는 것도 빠듯빠듯한 게 많거든. 그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게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으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되는 게 아마 진짜 보증금이 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 계약 만기 시점에 이 임대인들도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되니까 보증금을 조금 무리해서라도 올려서 받으려고 할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푸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밀집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다 음식점 가면 마스크 내리고 밥 먹는데 이런 쪽은 규제를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시기잖아. 의식주 중에 시기잖아. 근데 그거 어쩌지 먹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업종마다 어떤 업종을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놓고 업종을 규제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돈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너네 돈을 임대인이 보장해주고 이렇게 좀 고통을 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시점에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 시점 됐고 사장 혼자서 1인으로 어떻게든 버텨가려고 하는 와중에 뭐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월세 내는 건 힘든 건 다 똑같은데 그 와중에 집합금지 명령을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안 좋으니까 고통분담을 임대인한테 그냥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나도 뭐 좋게 생각은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뭐 임차인 입장 생각했었을 때는 이해가는 부분. 네. 반대로 이제 임대인 입장으로 난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은 불합리한 정책인 것 같다. 경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가. 네. 경매가 나와도 누가 살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거의 상가주택에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금액대를 뭐 천차만별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1층 상가, 2층 상가 봤을 때 뭐 한 20평대 면적으로 8, 9억, 뭐 10억까지는 하거든요, 평균이. 그럼 거기에 소액 자본이라고 해서 은퇴 자금 다 쏟아부어서 3, 4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4억에서 6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상가의 근저당이 6억 뭐 60% 70% 가까이 잡혀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야, 그러면은 또 보증보험 걸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럴 얘기 아니 너네가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겠죠. 또 자기 또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뜯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또 보험을 들어라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차인을 받을 때 이제 보증보험을 듣고 받아야 되는 또 이제 현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떨어졌을 때 지금 뭐 전세 시장 불합리하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임대인한테 보증보험을 부담을 하고 너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을 지켜줘라라는 강제성을 띈 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상가 쪽에도 갈 수, 적용될 내가 것 봤을 때 같아요. 갈 수도 있다 이거. 이건 뭐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참 우려스럽고 지금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남 테헤란로 일대 상가 공실률이 12.9%입니다. 테헤란로에. 근데 저희가 있는 데가 테헤란로잖아요. 여기 10집 중에 한 집 넘게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1층에 비어있는 데 좀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인데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장사하기가 힘들지 않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그냥 이대로 끌고 나가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빠져나가면서 임대인도 고통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을 무리하게 또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임대인도 지금 막 망하게 만드는 법안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거의 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합니다 지금. 근데 뭐 대책이 바뀔 거는 오늘 결의가 됐기 때문에 그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결이 됐다고 이제 네, 했으니까. 어제 발의라고 오늘 발의됐습니다. 아주 초스피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사실 우리 둘이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어떤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 간에 그분들이 다 행복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가 됐던 월세 세입자가 됐던 원래 임대인이 없으면 임차인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사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들은 적은 돈으로 내가 주택이면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장사하는 분도 이런 임차를 하게 되면서의 조금 적은 돈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제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의식주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회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일을 하고자 하는 바탕을 깔아주는 사람도 똑같이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 때려치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8개월 동안 월세를 못 받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조만간에 상가 임대인들의 모임이 생겨서 뭔가 또 어디 이제 집단 행동을 또 준비를 하지 않으실까. 물론 저희가 이제 의도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우려스럽습니다 진짜로. 네, 지금 이거 너무 빨리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뭐 신용대출도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지금 서민들이 힘드니까 이게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람들이 신용대출 받는다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대출 받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난 주식하는 줄 알았어. 아니요, 생계자금 대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생활 신용대출로 받아서라도 지금 주식이 약간 이렇게 하향세에 있고 언젠가는 반등할 거라고 믿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돈이 일부가 있는데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가 싸니까 담보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하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겠지.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 더 하지. 이게 이제 대출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자금줄은 다 막혀 있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못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늘어나는 거를 다들 뭐 부동산으로 쓸려 들어간다, 뭐 어디 주식으로 쓸려 들어간다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행도 뭐 아는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 거의 한 70% 정도가 생활 자금이에요. 지금 버티기 자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버티기 자금을 가계부채잖아요. 어쨌든 가계부채 신용대출이 변동성이 제일 큰 건데 이거 진짜로 코로나 백신 나와가지고 우리가 좋다 박수 친다 이제 경제 활성화된다 이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자가 부담이 늘어났을 때 파산을 면할 수 있는지까지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임차인만 죽을 건지 임대인하고 같이 죽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은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가 부담이 없는 법안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너만 죽으면 안 되니까 얘도 같이 죽여줄 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좀 진짜 저도 좀 아까 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잘 이렇게 무덤덤하게 시작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진짜로 입장에서는. 예, 근데 제가 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좀 뒤를 생각하는 법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예, 정말 우려가 되게 저는 걱정 많이 안 되세요. 그냥 걱정이 좀 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있지. 이게 서울 도심 지금 이태원도 뭐 공실률 20%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여기 가보면 옛날 이태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여튼 지금 워낙 경기들도 안 좋고 일단은 뭐 경기 좋은 거는 사실은 거의 없으니까. 좋을 수가 없죠. 거기에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질병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거 약간 좀 제동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안쓰럽다. 법안을 만드실 때 진짜로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진짜 조금만 좀 숙려하시고 좀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이게 후폭풍은 없을지. 그러니까 법안이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선의의 피해가 소수가 아니라 동업자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법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짜 착한 임대인은 이제 호구가 된 거다. 내가 봤을 때는 네, 착한 임대인만 호구가 된 거야. 그렇죠.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까지 배려를 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이 많이 크실 것 같고요. 그럼 머리세 못 내면 좀 더 뭐 네. 장사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상생하자, 이렇게 도와주겠다 했던 분들 하는 게 착하게 아니라. 생활했던 분들한테도 이런 악영향이 끼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 대 개인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놓으면 아마 이제 법원은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아파트 임대차 그 우리 3법 때문에 한 달 동안에 나온 법정 분쟁이 12,000건이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12,000건인데 전세입자가 대놓고 법을 믿고 이제 배째라 한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분쟁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도 여러 차례 들어보고 지금 저도 상담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듣고 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대요. 세입자가. 진짜 내보내고 싶어 죽겠대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쟁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또 내가 봤을 때 또 생길 것 같아. 네. 상가에 대한 계신 분들이랑 또 주택에 계시면 다 똑같겠지. 다 적은 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뭐 마무리를 한번 짓자고 마무리. 이번 법안 통과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만 누군가는 또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저는 그거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정리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봐. 이거를 항상 그거거든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법안을 발의하면 생태계가 무너져요. 특정 어떤 계층, 특정 대상한테만 몰아주기 어떤 이득을 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악시 되는 이게 법안이 아닌가 정말로.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라고 임대를 그냥 싼 가격에 놔주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책임은 정부도 일정 부분 이 임차인을 도와주겠지만 너네가 우선 1차적으로 가담을 해라 라고 이거 강제성을 띠는 거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짧게 다시 정리해서 네. 좀 생각해 주십시오. 빌려주는 사람도 힘들고 빌리는 사람도 힘듭니다. 잘 좀 고려해서 좀 수정 보완이 되는 차후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촬영을 한번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것도 저희도 뭐 사전에 준비도 하나도 없이 했던 거라 네, 산으로 간답니다. 작은 산으로 간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산으로 간다. 뭐 다음에 또 이러한 또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촬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보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 네, 그치? 우선 뭐 보도 자료부터 다시 한번 나온 게 있으면은 법령까지 다 저희가 알아보고 또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연구하고 고려해서 좀 앞으로 차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법안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좀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한 건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